안녕하세요. 오늘은 장고 튜토리얼 파트 3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고에서 뷰를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할 건데요. 오늘은 템플릿인 HTML 파일을 연결하고 URL, 뷰, 템플릿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다시 한번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파트가 끝나고 나면 장고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게 될 것이고 직접 웹을 만들도록 시도를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뷰는 장고 웹의 로직을 담당하는데 웹에서 일어나는 데이터 저장이라든지 파일 다운로드라든지 이러한 일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코드를 작성하게 됩니다. 파트 3 학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4개의 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색인, 세부, 결과, 투표 기능 이 4가지 기능에 대해서 뷰에다가 코드를 작성을 하게 되고요. 파트 3에서는 색인 페이지와 세부 페이지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뷰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전에 코드를 작성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성 완료하였습니다. 뷰는 명심해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만 명심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뷰에서는 request라는 인재를 받고 그리고 http response라는 함수를 이제 리턴하게 됩니다. 여기서 명심을 해야 될 것이 클라이언트로부터 리퀘스트를 받게 되면 이때 리퀘스트에는 여러 가지 정보들이 담겨 있을 것이고 다시 리스폰스를 해준다 라는 것만 명심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리스폰스를 해주기 전에 뷰에서는 데이터를 추출하기도 할 것이고 데이터를 저장하기도 할 것이고 또는 파일을 다운로드를 하기 위한 로직을 작성도 하게 될 것이고 이런 코드들이 중간에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지 기본 개념은 클라이언트로부터 리퀘스트를 받아가지고 리스폰스를 해준다 라고 알고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뷰를 호출하기 위해서 URL 코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URL 코드 작성을 완료하였습니다. URL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이언트가 false라고 호출을 하게 되면 패턴대로 뒤에 이제 아무것도 없으니까 뷰 인덱스라는 뷰를 호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해당 주소로 인덱스 뷰가 호출이 되고 이 뷰가 호출이 되어서 hello world라는 문자열이 화면에 보이게 되겠습니다. false 다음에 question id로 5를 전달해 줬어요. 그러면 상세 페이지에 대한 뷰를 호출하게 되고 you are looking at question 5번 해가지고 이러한 스트링을 리스폰스 해주게 됩니다. 리스폰스 해준다는 것은 클라이언트에게 전달해 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클라이언트는 이제 그러면 이 문자를 화면으로 볼 수 있겠죠. 퀘스천 아이디 5번 result 이렇게 호출하게 되면 result 뷰를 호출하게 되고 보트까지 명시해주면 이제 보트 뷰에 있는 보트를 호출하게 되겠습니다. 이건 장고에서 지원하는 패턴이에요. URL 패턴. URL 코드에서 명심을 해야 될 것이 이 패턴 그리고 이 패턴에 걸리게 되면 이 뷰를 호출을 하겠다. 그리고 이 네임 디테일을 명시되어 있는 내용은 조금 있다가 저희가 템플릿을 작성을 하게 될 텐데 URL 패턴을 명시해주는 대신 디테일이라고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네임에 쓰여 있는 디테일에 대한 내용은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question id라고 명시를 해주었어요. 이 question id는 이 뷰에 있는 파라미터 중 question id와 일치가 되어줘야 되겠습니다. 이 URL에서 question id 5번을 전달하게 되면 뷰에서는 question id 5번을 받아가지고 작업을 처리해 주겠습니다. 여기에도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뷰에서는 HTTP 리스폰스 객체를 반환하거나 혹은 HTTP 404 같은 예외를 발생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는 무조건 리턴 되겠습니다. 리턴 되기 전에 데이터베이스 레코드를 읽을 수도 있고 파이썬 서드파티 제공되는 템플릿 시스템을 사용할 수도 있고 PDF를 생성하거나 XML을 출력할 수 있다. 이렇게 이 웹에 맞는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파이썬 어떠한 라이브러리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지금은 HTTP 리스폰스 해가지고 스트링만 출력이 되는데 명시해준 스트링이 있죠. Hello World. 네, Hello World 대신
퀘스천을 직접 가지고 와서 퀘스천을 출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드 내용은 퀘스천 데이터 중에서 출판 일자를 정렬하여 5개까지만 데이터를 가지고 오게 되고, 그리고 이 5개를 콤마로 연결하겠다 입니다. 콤마로 연결해서 스트링으로 만들게 되면 문자열로 만들게 되고, 이 문자열을 다시 리스폰스 하겠다 입니다. 코드를 작성을 했으니 서버를 구동해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에러가 발생했는데요. 이 뷰 작성한 걸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에러가 발생하면 당황하지 마시고 이렇게 에러를 읽고 하나씩 확인을 해서 고치시면 되겠습니다. What's new? 라는 퀘스천이 하나 나왔습니다. false 해가지고 클라이언트가 서버한테 요청을 했고, 요청받은 게 인덱스 뷰로 전달되겠습니다. 뷰에 있는 인덱스에서는 데이터를 뽑아내서 리스폰스 하게 되면 클라이언트는 What's new? 라는 이렇게 퀘스천을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클라이언트에게 보여지는 페이지가 뷰 내에 있었습니다. 데이터를 추출해서 바로 클라이언트에게 보여줬습니다. 디자인 수정 시 클라이언트에게 보여지는 페이지 수정이 이렇게 되면 너무 어렵습니다. 디자인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이 뷰 내부를 수정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부 로직 담당인 뷰와 디자인 담당인 템플릿을 분리해야 됩니다. 앞으로 코드를 작성할 때 염두를 하셔야 될 게 어떻게 하면 수정 영향 범위를 줄일 수 있을까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템플릿을 작성해보고 뷰 소스도 수정하여 템플릿과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템플릿 디렉토리 위치는 폴스 안에 템플릿 디렉토리를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템플릿 디렉토리 내에 앱 이름으로 디렉토리를 또 하나 만들어 HTML 파일을 관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구분 없이 템플릿 안에 그냥 HTML 파일을 만드시면 장고는 다른 앱의 템플릿과 구분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앱 이름으로 디렉토리를 만들어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코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뷰를 우선 보시게 되면 템플릿을 로드해서 리스폰스 해주시면 됩니다. 심플하죠?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것은 컨텍스트입니다. 컨텍스트를 통해서 템플릿에 데이터를 전달해 주는데, latest question list 해가지고 데이터를 템플릿에다가 전달을 하며 템플릿에서 이 데이터를 사용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말이죠. 이거를 뷰로부터 받아가지고 리스트를 만들어서 화면에 보여지게 되겠습니다. 화면을 우선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게 되면 질문이 하나밖에 없어서 지금 질문이 이렇게 하나만 나왔고요. 질문이 여러 개 있다면 가지고 와서 컨텍스트 안에 데이터를 밀어 넣어주고, 이 데이터를 템플릿을 활용하여 템플릿 내에서 이 데이터가 보여지겠습니다. 퀘스천 아이디가 잘 전달이 되는지 궁금하시다면 F11을 눌러서 UL, LI 이렇게 눌러보시면 잘 전달이 된 거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 아이디 1번이 잘 전달이 되었지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렌더 함수를 사용하시게 되면 코드 양을 줄일 수 있으신데요. shortcut이라고 해서 정형화된 작업은 소스 코드를 줄이기 위해서 간단한 함수로 제공이 됩니다. 렌더를 사용하시게 되면 로더 그리고 http response 함수를 임포트하지 않고 렌더라고 명시를 한 다음에 한 줄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장고는 리로딩이라는 기능이 있어서 변경되는 내용이 있으면 다시 이렇게 리로딩하여 변경된 작업이 적용된 걸 보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 렌더가 지금 없다라고 에러가 발생했어요. 숏컷에서 렌더가 임포트가 안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렌더가 작성되어 적용된 것을 보실 수 있으시고요. 에러와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프로그래밍을 하실 때 관건 중 하나가 얼마나 에러 처리를 잘하냐입니다. 이 경우에는 퀘스천에 데이터가 없는 경우, 그러니까 이 퀘스천 아이디를 전달을 받고 퀘스천을 조회를 했을 때 데이터가 없으면 question does not exist 라고 보여지겠습니다. 코드를 직접 작성을 해보고
어떻게 발생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디테일 내용을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디테일 템플릿까지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는 아이디를 조회했을 때 어떻게 에러가 발생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URL은 상세 페이지 URL이고요. 템플릿을 수정을 했으니 다시 인덱스 페이지로 돌아가고 상세 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 1은 데이터가 이렇게 존재하고 2, 3, 4, 5는 없으니 없는 데이터를 조회하면 HTTP 404 이거 native bind 되어 있어서 다시 임포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는 데이터를 조회를 하게 되면 퀘스천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고 저희가 처리한 예외 메시지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HTTP 404 예외 처리를 데이터를 조회할 때 자주 쓰이는 용법인데 이 기능을 장고에서 숄컷으로 제공하게 됩니다. try except 처리 없이 숄컷을 사용하여 코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숄컷을 사용하셔도 동일하게 작동한 걸 볼 수 있겠습니다. 동일하게 작동을 한 걸 지금 확인을 했고요. 디테일 뷰에서도 컨텍스트 변수에 퀘스천을 같이 넘겨줬습니다. 퀘스천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지금 볼 텐데요. 소스 코드를 작성을 하고 동작하는 모습을 본 이후에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템플릿에 퀘스천을 넘겨받고 퀘스천 내에 퀘스천 텍스트를 제목으로 보여줄 것입니다. 제목으로 이렇게 보여지고요. 퀘스천을 이제 외래키로 사용하는 초이스들이 있어요. 모델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퀘스천을 이제 모델로 사용하는 이제 초이스들이 있는데 퀘스천 오브젝트 초이스 셋 이렇게 하면 초이스들이 이제 이 퀘스천을 외래키로 갖고 있는 모든 걸 지금 가지고 와라 내용이에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퀘스천은 what's new 라는 퀘스천이 하나 있고 이 what's new에 대해서 외래키를 갖는 초이스들을 다 가지고 와라 라는 코드입니다. 현재는 이 what's new에 대해서 이제 외래키 갖는 초이스들이 없기 때문에 지금 리스트는 보이지 않고요. 어드민에 들어가서 초이스를 추가를 시키고 화면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초이스들을 이렇게 추가를 했고요. 다시 한번 코드를 보자면 이 초이스가 이 what's new를 외래키로 가지고 있는 모든 초이스를 가지고 와라 입니다. 자주 쓰는 방식이기 때문에 꼭 염두를 해주시고 있으셔야겠습니다. 초이스들을 가지고 온 다음에 리스트에다가 하나씩 뿌려주면 되겠습니다. 저희 인덱스 템플릿을 보시게 되면 이 URL이 하드코딩이 되어 있습니다. 이 URL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URL을 템플릿에 하드코딩하게 되면 URL 변경 시 템플릿에 있는 코드들도 변경해 주셔야 됩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저희는 어떻게 하면 수정에 대한 영향 범위를 줄일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해야 되는데요. 장고에서는 URL마다 네임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URL 코드의 네임을 명시해서 템플릿에 그 네임을 직접 써주게 되면 하드코딩된 URL이 변경되더라도 고유 네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템플릿 URL에 대해서는 소스코드 변경을 하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러면 풀 URL 대신 URL에 명시한 네임을 템플릿에 명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앱에서도 디테일에 대한 URL 네임을 이렇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앱을 또 이렇게 만들 수 있죠. 다른 앱에서도 이 디테일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앱에서 사용하는 URL에 대해서는 앱 이름을 명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름을 이렇게 명시를 해주시고요. 템플릿에 추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화면에 돌아가 정상 동작하는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덱스 페이지가 나와 있고요. 지금 해당 URL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상세 페이지도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학습을 통해서 디자인과 폼에 대한 내용은 없었지만 간단한 웹을 만들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폼을 이용하여 템플릿에서 데이터를 받아오는 방법과 제네릭 뷰라고 하여 현재 작성된 뷰의 소스 코드를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